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52강 기관지 및 폐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기관지와 폐는요, 금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장육부에서 금은 폐와 대장까지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지는 물론이고 폐, 대장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주에 금이 허약하고 피상된다. 이 피상된다고 할 때는 뭐 형을 당한다든지 충을 당한다든지 또는 아주 강한 신살 같은 것이 겹치게 될 때 또는 피상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기관지와 폐에 해당한다. 대장도 금에 속한다. 우리 인체의 모든 골격, 뼈는 역시 금이 되는 거죠. 치과 질환에서 우리가 금에 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금이 허약하고 피상될 때 어떤 기관지가 좋지 않다든지 또는 폐에 질환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금의 세력이 이렇게 있어요. 금이 있는데 여기 사오미라고 하는 화국을 놨네요. 이렇게 화국을 놓게 되면은 여기 신금이나 경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기가 허약해요. 그리고 이러한 화국을 놓음으로 인해서 화극금, 극의 작용이 심해지죠. 그 극 또한 이 피상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보면은 금이 월간에 있는데요. 여기 지지에 보면은 전부 화예요. 목화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금이 토의 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금을 극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관지가 약하다든지 또는 폐가 약해진다든지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목화가 태왕에도 기관지나 폐 질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목은 화를 생하지 않습니까? 목생화가 돼요. 그럼 자연히 화기가 강해집니다. 화기가 강해지면은 그 강한 화는 금을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화극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명조는 금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요 사중에 경금, 그 다음에 여기 사중에 경금 정도인데 암장에 있기 망정이지 만일에 천간에 투출이 된다든지 하면은 역시 사오미, 인사 이런 화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요. 또 이 간목 같은 경우는 간목과 인목은 화를 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생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화기가 강해진다. 그러면은 이 강한 화 속에 암장 속에 있는 경금은 숨을 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투출되는 순간 화극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경금이 있어요. 월간에.
그런데 밑에 역시 사오미가 있고 또 목생화가 되고요. 해서 이러한 화기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렇게 강해서 이 금이 피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역시 기관지나 폐질환이 위험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목이 응결됐다. 근데 이 수목이 응결됐다고 하면은 수는 목을 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찬 물에 단련된 목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이 강하게 되면은 금의 속성이 뭡니까? 목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본능적으로 목을 극하러 갔다가 오히려 금이 역으로 깨지는 현상. 목왕즉 금결이라 그랬어요. 금결, 목왕즉 금결. 제가 어렸을 때 초원에서 나무를 땔감을 위한 나무를 겨울에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그 생나무, 살아있는 나무 그러한 것을 뭐 낫이나 도끼 이런 걸로 찍다가는 도끼날도 빠지고 낫은 아예 못 쓰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목이 왕하면은 금이 결국은 피해를 당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경금이 있어요. 경금이 있는데 이렇게 수가 있고 목이 있어요. 그럼 수목이 응결돼요. 여기 보면은 자수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을목이 얼어버립니다. 결국은 도끼로 찍었다가는 오히려 이 금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본다면은 이 사주에 수와 목천지예요. 수가 임수, 계수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있어요. 수목이 완전히 태왕하게 응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금은 없죠. 그러나 운에서 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운에서 금이 들어오거나 한다면은 그 금은 이 응결된 목에 의해서 결국은 역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지나 폐에 문제가 생긴다. 네 번째 보면 수일주가 지지에 화국을 놓으면은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발되겠죠. 화가 많으면은 수기는 증발합니다. 그러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 이 수를 생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증발되는 수기를 생하느라고 금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결국 금까지도 수기 증발이 문제가 원인이 돼서 금까지도 결국은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 또한 피상이 된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기 1, 2, 3, 4번 전부에 해당되는 질환들인데요. 해수라고 하면은 기침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해수가 있는 사람들은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침으로 인해서 항상 콜록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천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이 기관지 계통, 이러한 그 호흡을 돕는 기관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새는 소리가 나고 숨 쉬는 그런 작용들이 약해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치질도 금에 속합니다. 대장이니까요. 맹장도 마찬가지. 빈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은 피와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금이 손상되면은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대장도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장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 같은, 예전에 장티푸스, 예전에는 장질부사라고 그랬었죠. 이런 세균성에 의한 그러한 질병도 있었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이 생리가 불순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월경의 양이 적어서 또는 과다해서 이런 생리통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금기가 지나치게 태왕한 자는 폐암을 조심해야 한다. 금기가 태왕하게 되면은 폐암을 조심해야 된다. 폐에 종양이 생긴다. 또 이 폐가 아주 제 기능을 못하게끔 어떤 폐색증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여성은 생리통이다. 여기 두 사주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기수일주입니다. 역시 경금, 금에 대한 것은 암장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역시 화가 왕해서 또 이렇게 수가 있으면은, 계수가 있으면은 여기 목도 결국은 수생목을 받고 목생화가 되고 이런 것이 돼서, 이 화기가 왕해서 금이 거의 약한, 매우 약한 그런 모습을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경금일주가 여기 신금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목, 간목, 인목, 인목, 인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금극목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역극을 당하는, 각경충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경금이 여기 인중에 간목, 간목 전부 이 경금이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인신충으로 깨지고, 결국은 기관지 및 폐질환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금과 연관성 있는 질병까지 확정을 시켜봤습니다. 우리가 이 금에 의해서 파생되는 질병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한번 잘 살피셔서 본인 자신이나 또는 우리가 사주 상담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